네, 이번엔 고려 국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 공부의 시작은 뭐냐면 의문을 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맞나? 한번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가지고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이 맞는지 쫓아가 보는 겁니다. 고려 국경에 대해서 현재는 2025년부터 이제 새로 사용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전부 다 압록강에서부터 이 함경남도까지 이렇게 쭉 사선으로 비스듬히 그려져 있죠. 그럼 이게 맞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걸 찾기 위해서 먼저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신라의 통일 이후의 국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통일 이후의 국경을 찾아보면은 통일 이전에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럼 진흥왕 순수비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함경도까지가 있죠.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대동강 남쪽으로 신라 영토가 축소됐어요. 아니 그러면 통일하고 났는데 그 수많은 전쟁을 거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전사하고 죽고 나서 통일했다라고 했는데 영토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한다고 전쟁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통일했어요. 통일했는데 우리 국경은 오히려 저 충청남도 이남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걸 갖다 통일이라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당전쟁, 신라와 당의 전쟁인데 우린 꼭 나라 이름 뒤를 써가지고 나당전쟁 이렇게 말하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당전쟁의 아주 이제 핵심 역할을 신당전쟁의 승부수가 매초성 전투라는 곳인데요. 매초성 전투에 관한 사료를 보면은 당나라 군사 20만 명이 매초성에 주둔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매초성은 어디냐면 경기도 연천의 대전리 산성이라는 곳인데 대전리 산성 여러분 한번 답사 가보세요. 거기는 당군 20만이 아니라 2,000명 주둔하기도 힘든 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긴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일본인들이 역사 왜곡한 걸 지금까지 추종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냐면 20만이란 이게 잘못된 거야. 20만 명 아니야. 더 적은 숫자겠지. 그러니까 역사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20만 명 당군이 주둔했고 그래서 20만을 꺾으면서 신당전쟁의 승패가 신라의 우위로 확실히 바뀌었으면은 20만이라는 당나라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20만 명 거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왔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통신라가 만주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통일했다라고 하는 거지. 통일 이전보다 강력이 축소됐는데 어떻게 통일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만주 강역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대진, 발해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서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려 국경은 어떻게 됐느냐? 고려 국경을 우리가 아는 핵심 장소는 어디냐면 고려의 북방강역이 어딘가를 아는 핵심 장소는 어디냐면 서북 쪽은 천령이란 곳이고 이 동북 쪽은 공험진이란 곳이에요. 근데 고려는 지방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눠놨냐면 5도 양계라는 데예요. 양계는 뭐냐면 서북쪽 지역에는 이 서북계라는 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동북쪽 지역에는 동계라는 곳을 설치를 합니다. 국경지대니까 일종의 군사지역이죠. 그리고 그 남쪽은 5도, 5도를 나눠서 양광도다 무슨 도다 이렇게 이제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성했는데요. 고려사에 보면은 동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의 건국 초기부터 말년까지 동계의 북쪽 끝은 공험진이라는 곳이고 동계의 남쪽 끝은 삼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국사교과서 한번 찾아서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공엄진은 잘 못 들어온다니까 그렇다고 치고 동계의 남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삼척이라 그랬죠? 근데 교과서 찾아보면 어디로 그려놨어요? 포항으로 그려놨어요. 포항으로. 유치원생한테도 여러분 삼척이 어디예요? 하면 강원도다 그려놓지 포항에다 그려놓진 않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스터리예요. 광복 80년이 지났는데 그 수많은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이 삼척이 경상북도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려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엄진이 어디냐. 공엄진은 지금 교과서에서는 함경남도 안변으로 그려놨는데 공엄진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료가 있어요. 고려사에도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 태종실록, 세종실록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종실록에는 지리지가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에 관한 지리사항을 다 써놨는데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저 두만강 가장 꼭대기 있는 곳이 경원이란 곳이에요. 경원. 지금도 있습니다. 경원 도부에서 공엄진까지 가는 길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만강 북쪽 700리에 공엄진 현춘영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고려의 윤관 장군이 고려 예종 임금 때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여진족을 내쫓고 그 공엄진 현춘영에 고려 지경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의 강역이라는 비석을 세웠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려의 북방 강역이에요. 그 다음에 천령은 어디냐? 우린 또 천령도 함경남변이라고 교과서는 가르쳐 놨어요. 앞뒤가 도무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은 명나라에서 함경도 안변에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고려의 우왕하고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군을 북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성계와 그 조민수에게 5만 군사를 주어가지고 올라가게 하는데 아니 짬의 선장이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에 천령위를 설치한다 그래 설치해가지고 짬이 됐으면 군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함경도로 가야죠. 군사는 왜 북쪽 요동으로 가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마치 연쇄살인범이 수원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원에 연쇄살인범 체포합동수사본부에 제보가 왔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저기 대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합동수사본부에 그래요? 그럼 의정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뒤가 도무지 안 맞죠. 역사학은 상식의 체계예요. 천령이 어디냐? 지금의 중국 그 요령성의 성도인 심양 남쪽에 지금도 봉기포란 곳이 있어요. 그 중국의 정사인 명나라 정사인 명사에 보면은 명사 천령일주에 보면은 그 봉기포 여기가 옛날 천령성 자리고 여기까지가 고려의 국경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국경은 어디냐면 동북쪽은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고 그 다음에 서북쪽은 이거 심양 남쪽 천령까지 고려의 국경이고 이것이 바로 조선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태종임금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명나라의 김첨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지도와 각종 역사사료를 첨부해서 보내요. 그래서 조선의 국경은 공엄진에서부터 천령까지입니다. 해가지고 보내니까 명나라의 그 영락제, 명나라의 그 송조 영락제가 김첨에게 당신네 말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조선국경을 지금의 심양 남쪽인 봉지포 자리, 봉지포 천령 자리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가 조선의 국경이다라고 하는 국서를 보내왔어요. 그 국서를 태종이 보낸 사신인 김첨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김첨에게 태종이 수고했다고 땅 15겨를 상으로 줬다라는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 태종실록에 나와요. 여러분도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조선왕조실록 다 서비스 돼요. 거기에 김첨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태종 임금이 그 사신으로 갔다 온 다음에 땅 15개를 상으로 줬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임금이 과거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과거의 마지막이 이제 책문 논술형 답안을 쓰는 건데 고려의 북방강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북방강역이 어디냐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공엄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는 물론 그 이전에 뭐 신라 통일신라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이 만주 지역은 조선 때까지 우리 강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려 강역은 압록강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함경도 안병까지라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종 임금이 세종 때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가지고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조선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후로 더 이상 확장 안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간도를 또 일본이 팔아먹었다고 하잖아요. 만주철도 부설권하고 저기 이제 본계라는 곳이 있는데 심양 근처에 철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그쪽에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가로 그 간도를 갖다가 청나라에 일본이 팔아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 뺏기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과서 설명에 의하면은 고려 때도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었고 신라 때도 아니었고 고려 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조선 때도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뭘 팔아먹긴 뭘 팔아먹어 우리 땅이 아니지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청나라는 왜 일본한테 돈을 주고 간도를 삽니까? 일본은 왜 돈을 받고 팔아요 그걸 갖다. 그 뭐냐 다 조선 땅이니까 그런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간도 땅은 압록강, 두만강 북쪽인 간도 땅을 조선 땅이니까 일본이 돈 받고 팔은 거잖아요. 청나라도 조선 땅이니까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교과서는 서로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의 핵심도 다 나중에 찾아가 보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건데요. 일본인 식민사학자 중에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인물이 있고 쓰다 소키치라는 인물이 있고 이마니시 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아직도 한국의 주요한 유수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식민사학자들이에요. 이들이 반도 사관에 의해서 이케우치 히로시가 고려가 저쪽까지 올라갔어. 조선강역이 그 만주까지 올라갔어. 아이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강역을 갖다 싹둑 잘라가지고 이 압록강에서 함경남도 안병까지로 싹둑 잘라 먹은 걸 갖다가 이케우치 히로시의 제자인 이병도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케우치 히로시 수다수키치는 일본인이지만 아주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아주 학문 방법이 실증적이어서 배울 것이 많았다. 이러면서 지금 한국의 역사학계가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이 조작한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고려강역, 조선강역이 마치 겨우 한반도를 차지하지 못했거나 겨우 한반도만 차지한 걸로 가르치고 있죠. 저희는 답잘 많이 다니는데요. 저희 연구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답잘 많이 다니는데 철령 자리를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못 찾았어요. 저희가 답잘 많이 다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갈 때는 심양에서 30년 기사한 사람을 후배해 갖고 갔더니 그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근처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 물어보니까 족이라는 말은 들었다 그러고 다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 봤더니 한 할아버지가 농사짓고 있길래 어르신이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비용 조금 드릴 테니까 같이 좀 가보시죠. 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봉지보 유지라고 그 숲을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숲을 다 걷어내고 그 유지에 섰는데 봉지보 유지라고 쓴 데 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지보가 이제 봉집성이라고도 불리고 철령성이라고도 불리는데 명나라 정사인 명사지리지에 보면 여기까지가 고려의 강역이었다라고 딱 나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을 천대하는 거예요. 저게 자기네 땅이 여기까지 우리도 아닌데 한국의 교과에도 보니까 우리 철렁을 갖다가 함경도라고 해놨네. 그러니까 아주 중국에서 여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역사를 바로 찾아가지고 중국에다 얘기할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영토 주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면 당장 분쟁이 되죠. 역사 주권은 확실히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주권만큼은 사료, 니네 사료에도 이렇게 나오잖아. 중국 사료에도 해가지고 이 역사 주권을 지금 확실히 찾을 때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국력이 됐으면은 역사 주권은 확실히 찾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 과거 역사가 이렇게 된 걸 지금 권력으로 바꾸면 안 되지. 역사는 역사대로 하고 강역이 여기까지 됐다는 건 전제로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간도 문제는 옛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바로 간도가 우리 땅이니까 중국에 내놔 할 수가 있겠죠.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되고 우리나라 분단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이 분단 장사꾼들에 맞서가지고 남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 화해의 길로 접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뭐 간도 땅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 해봐야 실익이 없이 아주 분쟁만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역사 주권을 확실히 찾을 때인데 그 역사 주권을 확실히 찾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역사 강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사료를 가지고 실제 있었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역사 주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 조선 강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